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연보사 합격 모의고사 2회차 1원 35문항 또 같이 문제도 보고 해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해설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 먼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또 제 책을 받고 감사 인사를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나 또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단톡방이 있어요. 네, 연구 선생님들 같이 전국 선생님들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후기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네. 네, 본인이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교수님 저 구매했습니다. 노을쌤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 인증샷도 남겨주셨고 실제적으로 제 책을 가지고 제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책의 장점. 해설하고 표준 페이지 잘 들어가 있다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은 이걸 녹음하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요게 저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신 제가 이벤트를 했었는데 제주도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2024년 첫 시험 버전을 지금 보고 오신 거예요. 아직 제가 양성하는 선생님들은 시험을 아직 안 본 상태라 그래서 말씀을 부탁을 좀 드렸어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가장 의외했던 게 의사소통이 어느 실기에 있는지 이론에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전달법이 몇 번에 있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시험 보시고 저한테 커뮤니티 단톡방에 남겨주셨거든요. 네, 70번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험의 단원과 지금 2023년, 2024년의 단원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책이 바뀌고 네, 뭐 여러 가지 공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은 2교시 실기에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네, 제가 또 이렇게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 문제집 출간할 때 굉장히 마음 졸였던 부분이 거기에요. 도대체 의사소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좀 네,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네, 너울쌤 유튜브에서 문제 많이 나왔다고, 많이 봤다고. 네, 이분은 제가 해설을 1화치까지밖에 안 했지만 이미 어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제 문제집에서 4회차까지 다 풀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셔서 저도 더 많이 힘이 나기에 앞으로 남은 해설도 열심히 달려서 합격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바로 문제 같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시청각 및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한다. 1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2번. 내향성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네모 안에서 어떤 단어를 보고, 네, 이게 정답이 조심성의 증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죠.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게 된다. 이런 부분.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늘 항상 말씀드려요. 만약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답이 되려면 네모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실패와 좌절의 담당에서 자아통합. 내향성의 증가가 답이 되려면 내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함. 경직성의 증가는요.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 또 새로운 걸 싫어한다. 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제 문제집이 이렇게 해설이 돼 있죠. 네, 왜냐면 1번 같은 문제가 실제 국시원에서 만날 확률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변동을 하다 보니까 1번을 푸시면서 지금 저랑 같이 풀었던 방식으로 푼다면 5문제를 풀어보신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유형.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2번 노년기의 사회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유대감의 상실, 2번 역할 확대, 3번 경제적 풍요, 4번 사회관계 확대, 5번 고독감과 우울감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사회적 특성의 유대감 많이 상실되죠. 네, 역할은 학대가 아니라 감소, 경제적 빈곤, 사회관계 위축, 고독감과 우울증은 증가가 됩니다. 3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참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통합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 통합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디에 참여합니까? 네, 사회운동, 단체 이런 데 참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넘어갈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럼 독립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적 독립이다라고 제가 개념 정리에서 항상 이야기해요. 책에 독립만 나야지 앞엔 조건이 없어요. 뭐 대한 독립 만세할 때 나라 독립입니까? 이게 아니죠. 네,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소득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어떤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일할 기회를 갖게 한다든지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다른 소득을 주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소득 말고도 또 하나 있죠. 이게 독립은 두 가지 경제적 독립은요. 하나는 일정 소득 그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직장, 또 하나는 거주할 수 있는 집, 늘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예, 어떤 자가 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독립의 원칙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호자는 고민하실 게 없어요. 보호 글자만 찾으셔도 답이 보이실 거고, 자아실현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을 개발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나올 겁니다. 존엄은요? 네, 존엄의 단어. 근데 존엄의 단어 없이 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존엄의 단어가 빠지면 뭐 어떤 겁니까?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요런 단어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개념 정리를 좀 해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 사업 유형은 1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3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4번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5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답이 있었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답을 쳐주시면 되고요. 문제 되게 쉽네요. 네. 사실 문제 많이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시험 보러 간 선생님이 이제 사회차가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제가 앞에는 조금 쉬운 문제로 많이 포진을 좀 한 편이고요. 뒤에 가선 조금 꼬아놓는 문제들도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 문제처럼 쉽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답이 되려면 네모안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노인 학대 예방이나 인식 개선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요, 좀 길어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결식 우려 노인도 당연히 무료급식 지원. 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겠죠.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예, 제 문제집에는 진짜 이거 저 문제집 그대로 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문제집은 해설이 문제집에 있고 영상은 해설을 제가 대신합니다. 그 차이인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가장 제 문제집의 장점은 그냥 문제 아래 해설이 정답이 1번이면 2, 3, 4, 5에 대한 해설이 쫙 써 있다는 거. 그래서 제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사실 이 유튜브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귀 듣기만 그냥 하셔도 돼요. 출퇴근에 막 이렇게 열어놓고 귀 듣기만 하셔도 귀가 좀 많이 열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다음 회차나 국시원의 문제를 푸셨을 때 예, 어떤 유형에도 대비할 수 있는 문제풀이 능력이 향상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자, 5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 및 가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2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한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네, 가입자죠, 가입자. 예,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제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노인장교양보험 사업에 관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자이자 사업자이자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6번 노인보호 서비스 원칙을 준수한 요양보호사는 1번 대상자가 서비스 추가 요청을 해서 요양보호사가 단독 처리했다. 2번 대상자가 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관장을 했다. 3번 대상자가 기침을 지속적으로 해서 목욕 시행을 미루었다. 4번 손주의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들어 주었다. 5번 업무 중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동료와 공유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기침을 계속 하시면 목욕을 진행할 수 없겠지요. 서비스 추가 요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연구사 진행할 수 없지요. 네,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4번 안 되고 비밀은 당연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식사량이 갑자기 감소해서 관리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2번 공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의사소통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행동하게 한다. 4번 대상자의 투약 여부를 관찰한다. 5번 능숙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질문에 숙련된 수발자를 물었기 때문에 5번이 되는 거고요. 사실 1번도 역할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달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보 전달자. 2번도 역할은 맞지만 말법가 상담자. 3번은 동기 유발자. 4번은 관찰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빠진 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6가지죠? 네, 그 중에 지금 오지선에 5개니까 하나가 빠진 거예요. 옹호자. 예, 그래서 뭐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를 받거나 차별받는 대상자들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옹호자. 예, 꼭 체크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 답이요. 이게 아니라 네, 왜냐면 늘 말씀드려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전체의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너울샘의 해설 영상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런 댓글 남기세요. 자본이 많다고. 근데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자본이라고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거가 자본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해설도 해설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저는 계속 이 방법 고수해서 갈 겁니다. 네. 자, 다음은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는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에 욕구가 있어요. 욕구를 파악한다. 예, 개별합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의 개인 물품을 예, 허용할 수 있을까? 옷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예, 존중해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 여기는 시설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요. 이거 읽다 보면 30분 넘어갈 거거든요, 설명하다가. 그래서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네, 시설윤리 강령이 나오는 단원이 있지요. 네,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인가요? 여기 개념 정리를 예, 가셔서 그 3장일 거예요. 여기를 한번 예, 직접 다시 복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윤리 강령이 15개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 글씨는 그 윤리 강령마다 대표적인 단어.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똑같이 욕구 파악, 개인 물품 예, 이런 단어를 직접 문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초록색 글씨는 네, 문제를 이 윤리 강령을 예, 지키지 못한 어떤 위배 사례. 네, 뭐 잘못된 사례 이런 거 할 때 예시로 표준교재에 들어갔던 내용들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2023년 버전에서도 여전했어요. 이제 문제가 최근 문제로 가면서 표준교재 없는 예시들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이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리 어떻게 보자면 이 빨간 글씨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예,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저 10회차까지 해설할 때까지 10번 이 영상, 이 화면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9번 노인학대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2번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 3번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4번 자립성이 높은 경우, 5번 자아 존중이 높은 경우.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요거는 요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읽으면서 이건 다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그렇지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아, 네, 그럼요. 난이도는 상중하 항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다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게 쉬운 걸 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겪어보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요렇게 해서 제가 요런 건좀 빨리빨리 해설 통과하도록 할게요. 자, 10번 친구나 친척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고 친구나 친지 등이 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번 유기, 2번 경제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네, 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서적 학대의 내용 중에서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사실 학대 문제는 이렇게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이 요거 보시면서 유기하면 생각나고 내용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계신가요? 사실 성적 학대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보기에만 항상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요. 요런 내용들에서 좀 이걸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것까지는 지금 크게 다루진 않지만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표준교재 열어두시고 페이지 있으니까요. 학대 행위와 세부학대 내용만 한 번씩만 읽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문제를 좀 시간을 투자해서 뭐 이동 중에 유튜브를 지금 듣거나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표준교재를 옆에 놓고 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신다면 그러면 사실 이해도가 조금 더 빨리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접접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1번 의료기관, 2번 사법경찰, 3번 보건복지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법률기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형사 재판을 요한다. 그죠. 다 바로 나오셨을 거예요. 네. 자, 유관기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그냥 안 넘어갈게요. 자, 의료기관이면 어떤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보건복지부는 노인부 업무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적인 어떤 정책 수립이나
행정재정적 지원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하죠. 예, 법률기관은 어떤 법률적 보호나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판정하거나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게 하는 이런 어떤 법적 판결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 곳이 법률기관입니다. 42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가 명시된 법은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번 근로기준법, 3번 성희롱 방지법, 4번 국민건강보험법, 5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답은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 우리가 요 파트 안에서 나오는 법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기준법 세 가지. 사실 요거는 요게 해당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쵸? 산업재해가 이제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양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안전에 대한 것들을 지켜줄 겁니까? 라는 내용도 지금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죠? 근로기준법 같은 거는 어떤 근로 조건에 대한 계약들의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13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2번 요양보 업무를 중단하고 대상자의 집을 나온다. 3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4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5번 성희롱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성희롱은 그냥 단어 나오면 거의 정답이에요. 단어. 다른 대안이 사실 없어요. 네, 자, 다음 문제요.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성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한다. 2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3번 기관의 지침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5번 서비스 시간에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단독 처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게 보셨죠? 1번 같은 경우 어떤 뭐 성격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걸로 차별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요. 기간의 지침이 아니라 대상자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되고 본인 부담금은 할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시간에 추가 요청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이 아니라 기관장과 그죠? 별도의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기관장에게 좀 문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가족이 물질적 보상을 하려고 한다. 1번 작은 보상이니 받아둔다. 2번 센터장님께 비밀로 하면 받는다고 말한다. 3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고 거절한다. 4번 고민해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5번 동료에게 물어보겠다고 한다. 네, 여기도 정답은 3번입니다. 직업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된다. 2번 손을 털어도 저림과 통증은 완화되지 않는다. 3번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4번 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5번 손등을 맞대고 밀면 저림 증상이 완화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손등을 손바닥 그쵸? 그래서 이게 손등이 손등 방향이야. 손목을 그죠?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이거 수업 시간에 하셔서 자가진단 팔렌증을 다 손 모양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에 손등이래 자꾸 손을 털면 네.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그죠? 반쪽에 엄지손가락 반쪽,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새끼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는 별반 불편함이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손등을 맞대고 밀면 저림 증상이 완화된다가 아니라 저림 증상이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자가 진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성 감염질환은 갑작스러운 발열, 인후통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생긴 후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주어야 한다. 1번 결핵, 2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3번 옴, 4번 머리니, 5번 독감, 인플루엔자. 예, 정답은 5번 독감 인플루엔자였습니다. 네, 여기도 쉽게 답이 보였을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 진단이 매우 쉽다. 2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증가한다. 3번 경과가 짧고 재발되지 않는다. 4번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5번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하나의 질병이 생기면 또 하나의 질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단독은 드물고요. 초기 진단 어렵습니다.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된다까지만 앉지 마시고 하나 더 하셔서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물 중독에 잘 빠진다는 거였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한 건 맞는데 급성태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함유량의 증가로 코 속 점막이 촉촉해진다. 2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3번 호흡 근력이 강해진다. 4번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5번 미세 물질들을 잘 걸러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코 속에 수분 함유량이 증가가 아니라 저하되죠. 네, 저하돼요. 그 촉촉이 아니라 건조해지는 거고요. 호흡 근력이 약해지죠. 기침 반사가 어떻게 되나요? 예, 기침 반사. 우리가 음, 설사간에 하셨을 것 같은데 효과적인 기침 있고 비효과적인 기침 있죠.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거는 비효과적인 기침이잖아요. 지금 기침 반사는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죠. 효과적인 기침.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기침을 통해서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쳐야 되는 게 기침 반사. 그게 효과적인 기침 반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인이 되시면 증가가 아니라 저하되죠. 그래서 이물질이 쉽게 잘 들어가는 거고요. 미세물질들 예, 잘 걸러낸다가 아니라 걸러내지 못합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탄력성 증가, 3번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함, 4번 심박동수 증가, 5번 심장 근육이 짧아짐. 짧아짐, 얇아짐. 네, 정답은 3번이지요. 네, 심박출량이 감소됩니다.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심박동수도 감소가 되고 심장 근육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다음이 있죠. 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예, 뭐가 있나요? 어, 네, 공개할게요. 요 화면이죠? 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데 탄력성은 떨어진다. 상식적으로 근육이 두꺼워지면 탄력성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요 상식이 안 통해요. 네. 자, 요 장면이 또 뭐냐면 제가 이 의학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 증가할 때마다 갖고 올 거예요. 열 파트. 뭐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2023년 버전도 요 내용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사실 2023년하고 2024년하고 가장 많이 바뀐 건 이론 파트가 아니에요. 실기 파트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35문항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도 그닥 많지 않고요. 여기는 더더욱이 거의 의학 파트는 어디 하나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렇게. 자,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소화기계부터 시작해서 내분비계까지 예,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암기해 주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다 뽑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것만 다 외우고 계셔도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예, 왜 갖고 온 거냐? 이거를 보고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좀 속도가 빨라질까? 이런 것들을 좀 네, 직접 경험해 보시라고 중간에 하나를 집어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또 갈까요?
21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근형의 유지 능력이 향상, 2번 자극의 반응성 증가, 3번 신경세포의 기능 증가, 4번 정서 조절 불안정, 5번 장기 기억의 감퇴.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표 안에 신경계 증가하는 데는 따로 넣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없어요. 표현이. 네, 그래서 여기는 다 뭐냐면 향상, 증가 없기 때문에 다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리셨을까요? 우리가 치매할 때 많이 나오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그래서 치매가 오시면 또는 치매가 아니어도 노화가 진행이 돼서 신경계의 변화가 바뀔 때 장기, 예전의 기억들은 대체 유지가 됩니다. 단기, 최근의 기억이 감퇴가 된다는 표현을 쓰죠. 예, 여기만 좀 구별하셨다면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을 푸는 게 아니라 이지선에서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처럼 증가만 다 외우고 계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세계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 2번 눈부심이 없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되어 손상이 예민해진다. 4번 지방이 증가하여 눈꺼풀의 탄력이 유지된다. 5번 빛수능에 어려움이 생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시각계에서도 증가되는 표현이 있었나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네,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네, 없다가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는요? 거의 다 저하될걸요? 그래서 식별 능력도 떨어져요. 각막 반사도 증가가 아니라 떨어져요. 네, 그쵸? 그 다음에 예민이 아니라 떨어지니까 감염에 둔감해지겠죠? 지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꺼풀은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증가 표현을 기억하시면 답이 5번이 조금 빠른 속도로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23번 대장암의 관련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고잔여 식이 섭취, 2번 하루 6잔에서 8잔의 생수 마시기, 3번 생채소 생과일 섭취, 4번 매일 알코올 섭취, 5번 금연. 네, 관련 요인, 그러니까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을 물었으니까 4번이 맞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예방과 치료의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4번 호흡기계 질환인 천식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2번 체중 감소, 3번 앉은 자세 호흡, 4번 혈액성 가래, 5번 오후에 발생하는 발열. 정답은 1번입니다. 천식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죠. 네. 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뭐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결핵의 증상일 수 있고요. 지금 3번 앉은 자세 호흡은 네, 신부전의 증상이죠. 그다음에 혈액성 가래라든지 그다음에 오후에 발생하는 발열은 폐결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25번 당뇨병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질 감염의 증가, 3번 식욕 감소, 4번 빠른 상처 회복, 5번 소변량의 감소. 정답은 2번입니다. 당뇨의 어떤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죠. 삼다 이렇게 해서 예,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당뇨의 또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데 그 삼다 외에도 그 삼다가 이거죠. 다음, 다뇨, 다식. 예. 그다음 그거 외에도 체중 증가가 아니라 체중 감소고요. 예, 그다음에 이 식욕 감소가 아니라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니까 이건 다식증. 예, 그거 먹는 식욕이 증가가 되죠. 빠른 상추 회복, 아니 상추 치유가 지연되고요. 소변약. 예, 소변은 다갈 예, 많이 마시기 때문에 화장실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자, 6번, 26번. 네. 자, 고혈압 대상자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6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번 고지방식이 섭취를 늘린다. 3번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4번 알코올 섭취를 늘린다. 5번 하루 1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g 이상이 아니라 6g 이하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고지방이 아닌 저지방, 음주는 네,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고강도 안 되죠. 하루에 뭐 30분에서 6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고혈압 대상자 관리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자, 27번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음식으로 비타민 A를 섭취하게 한다. 3번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게 한다. 4번 음주를 권장한다. 5번 물리치료를 받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체중을 부하 다리에 싣고 하는 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죠. 골다공증 예방에서요. 그냥 걷는 것보다 햇볕을 걷고 걸으면 비타민 D 흡수율이 좋으니까 더 좋고요. 자, 음식으로 비타민 A가 아니라 비타민 D를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드시지 않는 거가 좋고요. 이 물리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8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녹내장이 있는 한쪽 눈만 검사를 받는다. 2번 잇몸 일으키기는 피하도록 한다. 3번 목을 감싸주는 복장을 한다. 4번 고개를 숙인 자세로 책을 읽는다. 5번 안압을 낮추기 위해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정답은 2번. 잇몸 일으키기 하시면 압이 상승되죠. 그래서 잇몸 일으키기, 물구나무 서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있으면 다른 눈 쪽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눈 모두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을 감싸주는 거 하면 압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목이 좀 편안한 거. 고개를 숙인 자세보다는 숙이지 않고 예,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장시간 책을 숙인 자세로 읽으시면 압 상승해요. 독서대 같은 거 사용하시기 추천합니다. 자, 29번 노인의 수면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2번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오후에 제공한다. 3번 늦게까지 텔레비전 시청을 같이 한다. 4번 수면과 기상 시간은 상태에 따라 변동성 있게 한다. 5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그렇죠, 생기죠. 그럴 때는 네, 따뜻한 우유 같은 것들을 간단히 마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되도록이면 오후에는 금하시는 게 좋고요. 늦게까지 텔레비전 시청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수면과 기상은 좀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수면 관리에 좋은 방법입니다. 30번 노인이 되면 발생하는 성 문제로 옳은 것은 1번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있다. 2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3번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을 변화시킨다. 4번 약물과 성적 욕구는 관련이 없다. 5번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 절제술도 마찬가지로 발기부전을 유발하진 않는 거고요. 자궁적출술에서 적충을 제거한 자궁을 네, 적출한다고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약물은 성활동을 방해하거나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노인이 약물 드실 때 이런 부작용들은 잘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5년마다 디프테리아 백신을 추가 접종한다. 2번 3년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다. 3번 10년마다 파상풍 백신을 추가 접종한다. 4번 매년 100일의 백신을 접종한다.
5번 2년마다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다. 자, 정답은 3번. 자, 우리 10년마다 접종하는 애 있죠. 파상풍 말고 또 하나 있죠. 디프테리아. 예,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거죠.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네, 매년 접종이죠. 100일에는 100일에가 포함된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한 번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혼합 백신이 있어요. 그걸로 접종을 하시는 거고, 예, 뭐 그렇지 않다, 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디프테리아만 네, 추가 접종, 예, 디프테리아 파상풍만 좀 추가 접종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대상포진은 연수가 없지요. 그냥 1일에 한 번 1회 접종하고 나면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접종은 앞에서도 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65세 이상에서 접종해야 되는 접종명이 있어요.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죠.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파상풍, 대상포진, 하나 빠져있죠? 폐렴구균. 이렇게 5가지를 맞는데 이 5가지 백신 중에서 주기가 있나요? 예, 지금 제가 한 건 종류잖아요. 그렇죠. 주기 있어요. 주기는 뭐냐? 10년마다 맞는 거가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매년. 나머지 예, 지금 안 부른 거 있죠. 예,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은 주기가 없어요. 한 번 접종하시면 그건 끝이거든요. 그 2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 자, 다음 갑니다. 32번 장기화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2번 사례회의로, 3번 간호일지, 4번 욕구사정, 5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의 종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만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상태 기록지, 그다음에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예, 이렇게 4가지가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의 종류입니다. 33번 요양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1번 계절이 지나 신발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2번 예기치 못하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3번 대상자 자녀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다. 4번 계획된 서비스대로 진행했다. 5번 대상자의 식사량이 평상시와 같았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났네요. 지금 화상 입으셔서 응급 상황이 돼버리셨죠. 업무를 잘못 수행했거나, 또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거나,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거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대상자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는 기관에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예, 좀 해야 되나? 예, 이렇게 의문점을 남기는 거고요. 사실 시험 문제가 요렇게 많이 바뀐 지 꽤 됐어요, 여기도요. 네, 지금 읽었던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예시를 1번부터 5번까지 들어서 이 상황은 보고해야 되나?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문제풀이 능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종적응 단계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예, 부정. 그 다음에 그럼 분노는 어떤 게 나오나요? 난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 이렇게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는 거. 예, 여기는 외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3번의 타협 같은 경우에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거고, 우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울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문제가 되었습니다. 35번 임종을 앞두고 사별 전후 가족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우울증 증상이 심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 지켜보라고 한다. 2번 아무 판단 없이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3번 사람마다 애도하는 반응은 모두 같다. 4번 사별 전 대상자 의식이 저하되므로 친지나 지인의 방문을 제한한다. 5번 대상자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혼자 두는 시간을 늘려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들어줄 누군가가 좀 필요한 거고요. 네,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요,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좀 만나보도록 권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애도 반응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방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교대로 대상자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가족 요양 보호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3탄이죠, 3탄. 2회, 모의고사 2회 이론 3탄, 네, 해설을 같이 저하고,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제가 출제한 문제집에서 많이 문제가 유사한 문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유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틀었을 때 다 맞춰낼 수 있게끔 그런 유형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문제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너울샘은 준비해서 조만간 실기 45문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열강하시고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